자, 3교시 가도록 할게요. 자, 3교시.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출제했죠? 네. 자, 수업 모형을 출제했는데 두 가지의 모형을 출제했죠. 하나는 개별화 지도 모형을 출제했고요. 하나는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을 출제하셨죠. 됐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는 무엇을 출제하셨습니까? 학습 영역 우선순위를 출제하셨고요. 자, 얘는 뭘 출제하셨습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출제하셨죠.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뭘 출제했냐면, 자, 이렇게 제시해 놓았죠. 그래서 뭐가 출제되었어요? 주제가 출제되었죠.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개인학습지를 제시했고요. 그쵸? 그 개인학습지 또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학습 영역 중에 1순위를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슨 영역? 심동적인 영역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습니까?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얘는 책임감 지도 모형에 자, 교사의 전문성을 출제하셨는데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쵸? 자, 교사의 전문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이거에 했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자,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은 하나, 둘, 셋, 4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걸 얘기했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학생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즉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을 요인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 준다거나 라는 그런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죠? 무엇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됐습니까?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아이고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요인. 됐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것도 우리 기출에서 벗어나는 문제니까. 됐습니까?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이건 뭘 낸 거냐면 자, 스포츠 윤리학을 출제하셨고요. 하나는 스포츠 사회학을 출제하셨죠. 이것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출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교기 육성학, 여기다. 교기 육성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기 육성, 죄송합니다. 교기 육성 제도의 단점은 지나친 경쟁심을 야기해서 학업의 학생 소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마 이것도 아마 뭡니까? 7, 8월인가 문제풀이 할 때 아마 이거 그대로 이 지문 그냥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저는 과거의 선수 시절 운동선수이기 전에 무엇으로서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래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럼 명령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자, 정언명령이라고 하죠. 됐어요? 됐습니까? 조건이 없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론에 해당되는 거? 의무주의에 해당되는 거. 됐어요. 됐나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문장 봐봐요. 어떤 선수들은 팀의 성적이나 학교의 명예 때문에 운동에 매진하느라 학업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명령이에요? 그렇죠. 가온 명령이죠. 왜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건 가온 명령이라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그렇다면 학생의 선수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를 제시하고 있죠. 충실해야 합니다. 전념해야 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법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최저학력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 법 자체를 최저학력제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됐어요? 중요한 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합숙 근절합니다. 뭐 근거리 뭐 합니다. 뭐 그런 것들 많이 했네요. 그렇죠? 주말 리그제 도입합니다. 라고 얘기했었네요. 성적이 안 되면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니까. 됐어요. 됐어요. 그냥 여기 제시되어 있지 않나요?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 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쵸?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에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네요. Anyway,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뭘 출제하셨냐면, 자, 이걸 출제하셨고요. 자, 두 가지. 하나는 이걸 출제하셨고요. 하나는 자, 이걸 출제하셨죠. 됐습니까? 뭐 너무나 쉬운 문항이니까. 그쵸? 이거는. 자, 그러면 얘는 틀렸네요. 누가 틀렸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당연히 교사가 다양한 난이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는 스스로 결정하고 교사가 점검한다. 교사가 점검한다에 틀렸네요. 그쵸? 네. 누가 점검하는 겁니까?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학습자는 과제활동지에 기초하여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고 평가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교사가 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성 프로파일이거나 이런 문제들 나오면 의사결정 구조가 뭐죠? 포괄형 스타일의 의사결정 구조? 포괄형 스타일의 의사결정 구조는 뭐죠? TLL이죠.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서 자기 점검형 스타일에서부터 의사결정이 넘어오는데 언제 넘어오느냐? 과제활동 중에 넘어옵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여전히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답이라고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는 소리네요. 됐습니까? Anyway. 자, 지금까지의 수업은 이라고 제시해놨네요. 기초기능을 습득하고 경기 방법과 규칙을 익히는 땡땡땡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능력? 모사. 그럼 이건 당연하겠네요. 청주. 됐어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건 뭐죠? 이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T, L, L이니까. 이것도 기출이었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2015년도 기출을 그냥 그대로 제시했었네요. 자, 교사는 교육과정 내의 교과 내용을 선정한다. 이건 당연히 맞겠네요.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에 대한 주제를 결정한다. 틀렸네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봐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이 결정하겠네요. 학생이 학습 주제를 어떻게 결정한다? 스스로 결정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사살 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갖게 합니다. 개별화된 농구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이 어려우면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등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것 빼고 얘와 얘는.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얘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운동생리학을 출제하셨고요. 하나는 자연환경 중에서 열 손실과 관련되어 있는 걸 출제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심전도를 출제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있는 게 이거 하나 출제하셨네요. 자, 이렇게 출제하셨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운동시 체온 조절 체수분 학생의 대화이고 심장의 주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확인했으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자, 강한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을 발산시키는 어디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설계요. 그렇죠? 2014년도에 문제 출제하셨다. 자기 설계요. 프로그램, 공도, 자율권. 자, 아이고, 여기 발산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복사, 전도, 대류, 증발. 자, 복사는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무슨 차에 의해서? 온도차. 즉 다시 말하면 확산에 의해서 열을 손실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 손실인데 잘못 썼습니다. 제가. 자, 그다음에요. 전도는 뭐 해야 한대요? 직접적으로 맞닿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비대 쓰지 않는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에는 뭐 공중 화장실 가도 비대는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건 비대를 쓰지 않는 변기에 딱 앉으면 어때요? 겨울철에 엄청나게 춥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어디서 어디로 체온을 뺏기는 거냐면 자기가 변기에 앉는 순간 자기의 온도가 변기로 발산이 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 차가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대류는 여기에 제시된 거 있는 것처럼 열을 전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되게 잘 얘기하는 사례가 바람 부는 거 얘기하는 거죠. 바람 불면 우리 시원하다는 느낌처럼. 이해하십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대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증발이라고 하는 건 물 분자가 확산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땀으로 배출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운동 중에는 이거 세 개는 잘 되지 않지만 더운 환경일 때 세 개는 잘 되지 않지만 그쵸? 증발은 잘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한 태양의 적외선에 노출되면 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Anyway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이게 되겠죠. 노출이 됐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복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봐보세요. 뭘 한대요? 그쵸? 그 다음에 시원한 실내에 존재합니다. 이거 아까 뭘 얘기했던 거예요? 대류를 얘기하고 있죠. 됐어요? Anyway. 자, 수분을 보충해서 탈수를 방지해야 됩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함유하면 음료가 필요합니다. 작년 문제랑 똑같네요. 항상성 유지합니다. 우리가 체지방, 제지방을 측정할 때 주로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저항을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여기다 씁시다. 저항이 커요, 작아요? 저항이 커요. 됐습니까? 그럼 수분의 비율은 작을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Anyway. 그 다음에요. 제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죠? 저항은 뭐예요? 작을 거예요. 그럼 수분량은 뭐 할 거예요? 높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즉 BIA 할 때 그렇죠? 측정 전에 뭘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물 마시지 말라고 그러죠. 또는 전류가 잘 흐르는 이런 귀금속들 있죠. 뭐 반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귀금속들 그렇죠? 착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귀금속. 전도가 잘 되는 것들이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것들이니까. 전류가 잘 흐르니까 당연히 저항은 낮겠네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래서 그걸 저렇게 쓰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죄송합니다. 자, 문제는 뭘 물었냐면 체지방과 제지방의 밑줄친 니은의 차이를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얘는 적고 얘는 많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습니까? Anyway. 자, 또 똑같이 찾으면 되겠고요. 자,
심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우리 확인 한번 할게요. 자, 여기는 무슨 파? P. 그 다음에 여기는 Q, R, S, T가 되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심방위 수축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요 B 구간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심실이 수축하고 있죠. 자, T파는 뭐가 재분극되고 있는 거예요? 심실이 이완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신호가 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재분극이라고 뭐 표현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이거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 구간 심실이 뭐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수축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A 구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이걸 무슨 판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월 판막이 열리는 거죠. 대신에 뭔 닫히는 거예요? 그렇죠. 방실 판막은 닫히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열렸네요 라고 했으니까 이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 거 금방 써드렸듯이 무슨 판막과 똑같은 거니까 반월 판막이 똑같은 거니까 맞췄네요. 자, 그 다음에요. B 구간은 수축한다고 했으니까 심실에서 이완기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니까 틀렸네요. 뭐 하는 거니까? 수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P8로 불리우면 P8은 심실에 탈분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방에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T8로 불리우면 심실의 재분극을 의미한다. 맞겠네요. 이건 기출이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출이었네요. 됐어요? 됐나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은 0이 명철이 틀렸고요. 됐어요? 됐나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을 문제로 출제하셨고요. 4가지로 출제하셨네요. 또 나왔네요. 근대 스포츠의 특성, 구투만. 그쵸? 그 다음에요. 올림픽. 그쵸? 그 다음에요. 참가 유형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요. 구조론을 물어봤죠.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여기에서 기출에 관련이 없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갈게요. 자, 과거 스포츠가 등장한 초기에는 그렇죠? 성, 인종 등에 따라 경기에 참여하는 게 금지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나가 원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 틀면 안 되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시면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주된 목적은 성평등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올림픽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뭐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냐면 참가 종목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가 종목은 모든 참가 종목에서 평등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복싱이라고 합시다. 그럼 과거에는 누구만 해왔어요? 그렇죠. 남자만 복싱에 참가했는데 이때에는 2012년도 이때에는 누구도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자의 복싱 경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금메달 하나, 여자 금메달 하나 이렇게 제시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모든 참가 종목에 있어서 성적 평등이 이루어진 최초의 올림픽이 2012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축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K년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 중에 하나를 써내면 되냐면 3개 중에 하나를 써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 인지, 정의라고 우리는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anyway. 자,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수,
감독, 코치, 기록원, 진행요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좀 더 여기에서 뭔가를 물어봤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줘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참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건 그쵸?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구조론에 있어서 도덕적인 합의를 드릴게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계적인 연대, 유기적인 연대, 집합표상, 집합인데 잘못 썼네요. 집합의식. 집합의식.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잠깐만 읽을게요. 기계적인 연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지연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작동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혈연 관계보다는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상당히 복잡한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집합표상이라고 하는 건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유과정, 가치나 신념으로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기대이고 그 기대를 담은 도덕을 의미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사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조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뭐죠? 사회가 유기체처럼 잘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답을 요구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nyway.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학급에 상징하는 깃발의 표를 만들어서 외치고 있었고 2002년 하늘 월드컵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과거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중심으로 결속하였는데 같은 반 학생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사회통합으로 쓰신 분들도 많겠다라고 확인했어요. 네, 잘 쓰셨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제시를 해버리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버리셨으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렵습니까? 구분하는 게 아니죠. 이건 모르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와 어려운 문제는 달라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모르는 문제와 어려운 문제는 달라요. 됐나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뭘 낸 거냐면 자,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 과정을 출제하신 거고요. 총 3개를 출제하신 겁니다. 하나는 신체활동 역량을 출제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출제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늘 강조했던 자, 학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그렇죠, 고등학교가 되겠죠. 자, 이거 총 3가지로 출제하신 거예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에 가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여기까지를 의도하고 있죠. 그럼 읽어보면 하나 안타까운 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번호가 없어요. 그쵸? 자, 이걸 주셨으면 참 좋았을 판인데 어쨌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쵸? 우리 바뀌었죠? 몇 개에서 바뀐 거예요? 4개에서 몇 가지로 바뀐 겁니까? 3가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건 하나, 둘, 3개의 역량 중에 건강관리 역량을 출제하신 건 맞고요. 맞고요. 그 중에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지. 이게 본질적인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건 기억에 그래서 들어갈 말은
건강관리 역량에 그쵸 자기 주도성을 출제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 제가 낸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나왔네요. 다만 헷갈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정보력이 빨라서 그쵸? 문서가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102에서 의무 편성 시간이 100에서 136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암암리에 다 알고 계셨다고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출제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왔어요. 그럼 나온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예측하면 그분들이 출제하기 3주 전 또는 4주 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바뀐 내용을 모르시고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해하십니까? 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를 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102시간으로 바뀌었는데 136으로 다시 바뀌었어 라는 걸 의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해요. 생각합니다.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그래서 그런 부분 정보력이 너무 빨라서 이건 또 그쵸?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자 문제가 뭐냐면 비교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편성 시간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36시간이었지만 그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02시간으로 34시간 감축했다. 감축한 게 아니라 감소되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제가 나오면 또는 학점배당 기준이 나오면 반드시 고등학교계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7개 과목 중에 1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이나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1학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작년에 문제 1번에 나왔던 것처럼 운영학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2를 할 수 있는 과목이 뭐니?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두 과목이 있는 거네요. 그쵸?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네. 스포츠 문화와 스포츠 과학 과목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따라서 디귿에 해당되는 두 가지의 과목을 제시하고 과목의 학점 배당 기준을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기본 학점은 얼마? 2학점 됐습니까? 네. 감소할 수 있는 학점 즉 저는 이렇게 쓸게요. 운영학점이라고 쓸게요. 운영학점은 마이너스 1학점. 됐습니까?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문화와 스포츠 과학 과목은 2학점 또는 1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죠. 됐나요? 됐습니까?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이랑 체육 평가를 냈고요. 얘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에서 유연성과 관련되어 있는 걸 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걸 냈고요. 즉 세 가지를 출제하셨습니다. 관절의 움직임, 즉 관절의 운동 형태를 출제하셨고요. 토크를 출제하셨고요. 자, 문제를 잠깐만 읽으면 손 짚고 물구나무 서기 동작에 대해서 이륙 자세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고 개선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처음에 진단, 교정 후의 자세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이륙 시에 지지다리의 무릎이 그러니까 이 다리로 얘기하면 지금 오른쪽 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쵸? 오른쪽 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굽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굽혀졌다라고 하는 건 유연성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엉덩이 관절과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거, 그쵸? 두 가지가 있죠,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 자, 얘는
평가 내용인 거고 이건 평가 도구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엉덩이와 엉덩이 관절, 어깨 관절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를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종합 유연성 검사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돌아서 숫자 읽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걸 동시에 즉 엉덩이 관절과 어깨 관절을 동시에 뭐 증가시킨다거나 그런 거는 좀 아닌 게서 요걸 작성하시면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처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운동 처방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4주간에 이완을 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완을 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수축을 하게 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에서는. 그렇죠? 수축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수축이 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신전이 될 것이고 얘는 굴곡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효과적인 거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파이크 자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됐나요? 됐습니까?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축하는 걸 이완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서양체육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A를 주장한 사상가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Anyway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에요. 됐어요. 자, 이런 학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루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연에서 되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이 학자는 그렇죠. 누가 될까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신체 활동은 죄송합니다. 신체 활동은 중용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제대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삐아제에 좀 가깝지 않을까?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아퀴나스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체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기하죠. 기억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용어를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전부 다 감각적 식별력을 쓰시면 되는 거죠. 감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그러니까 중세 철학자 중에서 체육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말씀드렸듯이 아퀴나스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상가의 신체관이 중세 유럽의 신체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중요한 말은 이 관점이네요. 그러면 뭐 어떤 단어를 꼭 써내라는 말이에요. Anyway. 자, 이 말을 꼭 써내라는 말이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거를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렇죠. 이걸 반대하죠. 그러니까 무엇도 즉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Anyway. 그래서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됐습니까?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nyway. 됐어요. 자, 체육교수 이론을 문제를 낸 거고요. 자, 체계적인 관찰법을 문제를 냈고요. 두 번째는 삭제훈련을 문제를 출제하셨고요.
예방적인 수업관리 쿤인이라는 분 걸 출제하셨습니다. 어쨌건 자 먼저 갈게요. 적게 사용한 교사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읽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엇을 사용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관기록법을 사용했어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anyway. 그래서 운영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뭐니?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쵸? 출석 점검, 그 다음에요 팀 조직, 이동 시간 이거에 해당되는 걸 전부 다 찾아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anyway. 그러면 여기 보시면 2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한 칸이 몇 분이라는 거예요? 1분이라는 걸 우리는 의미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구체적으로 이걸 사용했는지 순간적인 시간표지법인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바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20분을 한 칸이 1분이 되게끔 20칸으로 나눈 걸 의미하는 거네요. 20칸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20칸으로 나눈 거네요. 한 칸이 1분씩. 됐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요거 2, 그 다음에요.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얀 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검정 거 넷.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닌 거고 요거. 그래서 2, 3, 4, 5, 6, 7. 얘는 7분 사용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6분 사용했네요.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10분 사용했네요. 아,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분 사용했네요. 8분 사용했네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겠죠. 박교사, 그 다음에요 최교사, 그 다음에요 김교사. 박교사, 최교사, 김교사.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이걸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삭제훈련으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훈련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삭제훈련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뭘 주는 거니까? 보상을 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렇죠.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뭘 자주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핸드폰 게임을 자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뭘 하지 않으면 핸드폰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으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뭐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칭찬으로 쓰겠습니다. 칭찬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됐습니까?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운영 걸 하나 쓰십시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것도 2003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쵸?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집단 경각이라고 표현하죠. 됐어요. 집단 경각은 말 그대로 과제에 뭐 하는 거예요? 몰두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하고 싶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몰두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됐습니까? 이 문장이 없었으면 집단 경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그런데 그쵸? 안타깝습니다. 자, 로젠샤인과 퍼스트가 얘기한 그쵸? 5가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변인이 뭐니? 라고 물었는데 명확한 과제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교수님께서. 왜 그러냐면 잠깐 부연 설명할게요. 자, 교사의 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쵸?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옛날 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과제 지향적인 교수 행동이 뭐냐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수업 활동이 다양하면 무조건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출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위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문제는. 네. anyway. 그래서 얘는
자, 명확한 과제 제시가 되는 거죠.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입 부분에서 내용 설명을 할 때 땡땡땡을 해야 됩니다. 지도, 시범, 토론 등의 수업 내용이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면 수업 내용의 전달 시간까지 뭐 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명확한 과제 제시를 할 때에는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결국엔 무슨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10번. 자, 얘는 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문제를 냈고요. 얘는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출제했죠. 얘도 똑같네요. 그쵸? Anyway. 자, 여기에서 우리 확인하면,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주의 집중과 관련되어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연합과 주의 분리가 있는데, 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내부 정보에 영향을 받는 거, 즉 집중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신체 외부 정보에 집중하는 걸 우리는 주의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면 TV를 보면서 트레드밀에서 평소보다 오래 뛰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죠. 됐나요? 자, 그러면 마라톤 선수들을 연구한 결과 기타 등등등에 있는 선수가 있는 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주위 환경에 집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트레드밀을 이용한 일부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 즉 다시 말하면 주의 분리가 경기력을 더 향상시킨다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트레드밀에 오랫동안 달리기를 했다면 힘이 들었을 텐데 영상에 관심을 두고 피로감을 덜 지각하게 되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나요? 결국엔 이런 거는 연구 결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좀 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트레드밀에서 걷다가 속도를 빠르게 하면 속도는 무슨 변수? 그렇죠. 제어 변수가 되겠죠. 걷기가 달리기보다 편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되어 있죠. 협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따라서 이 이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론?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그래서 협응의 변화는 비선형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거 관련되어 있는 현상을 쓰라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밑줄 친 디귿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의 명칭을 쓰라고 했으니까 안정적으로 걷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협응 구조가 불안정하게 된다. 불안정하게 되면 어느 순간 달리기 형태 안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협응의 구조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걸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상변이 현상을 설명하는 거니까. 따라서 상변이 현상, 그쵸? 자유도의 변화 과정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자유도의 변화는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 수가 뭐해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죠. 됐습니까? 많아졌는데 효율적으로 운동하려면, 즉 안정적인 됐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수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유도수, 실제 사용한 자유도수는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효율적으로 동작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사용한 자유도수는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그 다음에요. 세 가지를 문제를 출제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아, 이런 건 너무 좀
그쵸? 너무 좀 관련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 나왔네요.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사용해서 전체 검사 신뢰도를 추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슨 검사?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묻고 있죠. 이거는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죠. 하나는 체계, 하나는 비체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그렇죠. 왜 비체계적인 오차예요? 이것도 2005년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일부 학생인 거죠. 어떤 학생들한테는 불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안 불어주고 그러니까 비체계적인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죠. 됐어요? 만약에 이게 일부가 아니라 전체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체계적인 오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상수예요. 상수. 됐습니까? 이건 변수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그냥 기출을 그냥 그대로 베꼈네요. 그렇죠? 리프팅 검사의 성취 도달 여부, 성취 기준 도달 여부의 평가를 위해서 준거 기준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판단 경험적 방법 중에 하나인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엇을 확인한 겁니까? 준거 집단을 활용한 겁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준 설정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판단 경험적. 그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교사가 판단하는 거죠. 누구의 경험적 자료, 즉 누구의 자료를 활용할 거예요? 네, 집단의 자료를 확인할 거죠. 즉 학생들의 자료, 데이터를 그렇죠? 활용해서 기준점을 설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교사가 학생들의 평소 축구 기능을 고려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에 리프팅 검사, 그쵸? 여기서 말하는 리프팅 검사 가도 되겠습니까? 준거 검사를 이용해서 두 집단의 점수 분포의 교차점을 성취 기준 점수로 확인합니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준거 집단을 이용한 거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준거 검사를 이용하는 거, 준거 집단을 이용하는 거, 경계 집단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서 말하는 피험자의 상태를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하느냐. 죄송합니다. 두 개의 준거 집단을 선정하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달, 미숙달이었나요? 아까? 그렇죠. 숙달, 미숙달로 확인해서 두 집단의 점수 분포의 교차점으로 피험자를 구분해내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분류 정확 확률을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죠. 11점, 12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집단과 이 집단의 학생 수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1점일 경우에 또는 12점일 경우에 유관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작성해 가지고 왔어요. 자, 11점일 경우에 12점일 경우에 자, 축구 기능 검사는 교사가 일반적으로 했어요. 이거 몇 명? 50명. 여기 몇 명? 50명.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거대로 달성했느냐, 미달성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 50명 학생들 중에서 같이 달성한 학생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확인할게요. 그러면 숙달한 집단이 여기니까 이거는 항상 이상이어야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해드릴게요. 11점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몇 명? 아이고 죄송해요. 몇 명? 4명. 12점인 경우에는 8명. 13점일 경우에는 11명. 14점일 경우에는 다시 7명. 15점일 경우에는 다시 6명. 16점일 경우에는 4명. 17점인 경우에는 3명. 이걸 토탈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이걸 더하면 43명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미숙달 학생 보세요. 미숙달 학생. 여기 똑같네요.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똑같네요. 7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1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14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낸 거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결정타당도를 계산해낼 때 계산하는 값이 아닌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전체가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됐어요? 왜요? 숙달 50, 미숙달 5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43. 그쵸? 플러스 A와 D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36. 됐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100분의 79가 되겠네요. 그러면 값은 0.79가 되는 거고 분류 정확 확률은 79%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결정 타당도 계수는 0.79가 0.79가 되겠지만 그쵸? 분류 정확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79%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12개를 해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집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선생님들 하세요. 자, 39 더하기 43을 하면 100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8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계산하면 0.82가 될 것이고 분류 정확 확률은 8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자, 분류 정확 확률을 쓰세요라고 계산했으니까. 됐나요? 됐어요. anyway, 그렇게 계산해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됐나요? 됐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한 건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작년보다 체감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풀어봤지만 모르는 문항의 분포가 되게 넓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한 문제를 다 맞춰낼 문항이 별로 없네 라고 상대적으로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과 비교하자면 3점밖에 그런 문항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1차 합격선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작년 점수는 터무니없이 높았기 때문에 작년 점수가 정확한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낮아지는 건 확실해요. 작년보다 낮아지는 건 확실하다고요. 근데 얼마나 감소할지는 모든 데이터를 제가 말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채점 결과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제시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낮아지는 건 확실해요. 왜요? 이 값만 봐도 알아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준비를 한 해 만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무조건 2차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2차 준비는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2차 준비 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치지 마세요.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선생님들이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날씨가 또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밍업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차 시험은 실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실현도 있고요. 면접도 있으니까 세 가지의 시험을 고루 분배해서 전력을 투구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최대화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어쨌건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출제해 주신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문제를 위한 문제는 조금만 더 배제해 주셨으면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건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 문제를 제대로 잘 풀어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리서
제주도에서 또 응원했으니까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준비에 매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